부정영업 방지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사실상 이번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다들 아시죠? 보이스피싱으로 계속 난리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더 이상, 잠시만요. 제가 좀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보이스피싱은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다. 통신사의 범죄 예방 의무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통사의 범죄 예방 의무 및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 불법 개통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히 제재를 하고 경고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겠다. 그리고 통신사는 불법 개통을 묵인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신사에서도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왜 제일 먼저 드리냐면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개통권에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회원님들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 중심으로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부정영업 관리 이게 포인트가 돼서 회원님들의 제재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12월 초에 얼마 전이죠. 저희가 합동 점검을 받았는데 과기부, 방통위, 카이트, 경찰서에서 한 10분 정도가 왔습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속된 말로 진짜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 삼은 내용 중 하나가 왜 개통권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기는 회원이 계속 개통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냐? 너희 회사는 불법 개통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왜 개통회원 제재를 안 하는 거냐? 불법 개통 묵인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부정영업 관리에 따른 회원 제재 시행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제재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령입니다. 1번 시행령 37조의 7 제2항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2번 시행령 42조의 제1항 5호 가입이사 미확인 금지. 이 두 가지는 지금 회원님들께서 멤버십 개통하실 때 통화랑 녹취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고 계신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요 3번이 핵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즉 개통한 번호는 명의자 본인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잠시만요. PPT가 저는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잠시만요.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은? 지금 저 혼자 교육을 하고 있었네요. 저 혼자 하고 있었네요. 혹시 안 보이시기 처음부터 안 보이셨을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불법 개통 다수가 발생하고, 이런 분들은 등록 취소, 그리고 영업 정지 등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불법 개통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묵인을 하면은 통신사도 영업 정지까지 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1번, 시행령 37조의 7, 제2항,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2번, 시행령 42조의 제1항, 5호, 가입이사 미확인 금지. 이 두 가지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 3번이 핵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즉, 개통한 번호는 명의자 본인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어,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보통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지 본인 사용 확인을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다음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정개통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사기입니다. 저금리로 유인해서 개통 안내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을 한다며 간편 인증을 보내고 본인 인증을 받게 한 다음에 명의자 모르게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이제 해피콜이 가니까 대출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접수한 게 맞다. 이렇게 미리 해피콜 교육까지 시킵니다. 두 번째, 취업알선 사기 개통입니다. 알바 또는 취업을 하려면 개통번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통 유도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시면 본사 해피콜 교육까지 합니다. 이렇게 개통하게 되면 유심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다 저기 업체들이겠죠. 전부 유심은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사용을 하는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해피콜 할 때 인증번호, 개통번호 두 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기 피해 주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부정개통을 좀 줄였는데 일단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저 대출 받는데 먼저 대출 사기 저기 사례입니다. 파일 뭐야 들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인데 네. 카드 심사를 받기 위한 인증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면서 네. 한 거였거든. 심사를 위해서 개통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다음 취업알선 사기 사례. 왼쪽 2회선 개통하셨는데 2회선 개통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 요즘 사기 개통이 많아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개통하실 때 대출이나 취업 혹은 국가기관 아니면 뭐 저희 알바몬이나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타이핑 알바, 자막 알바 이런 걸로 뭐 노트북 개통 안내라든지 데이터칩 개통 안내 이런 거 받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타이핑 알바. 이거 고객님 사기예요. 하시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니까. 네. 이거 담당자분이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네. 예, 그쵸. 상세된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알바몬에서 뭐 타이핑, 뭐 자막 달기 알바, 뭐 댓글 알바 이런 거 보신 거죠? 네, 근데 인터넷에 그 회사 정보가 있어서 맞아요. 그거 되는 줄 다 알고. 네, 두 번째 거는 이제 해피콜 교육까지 다 받았지만 이제 찜찜하니까 명의자가 말을 하는 거고요. 네, 이어서 멤버십 개통 안내사항입니다. 멤버십 개통 업무 기준은 지금 너무 잘 지켜주셔서 핵심 두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다시 합니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기 피해 주의사항을 이제 앞으로는 필수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개통 전에는 인증번호 통화, 그리고 개통 후에는 개통번호로
본인 사용 확인을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녹취 들으셨죠? 저희가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은데, 이 사기 피해 주의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무조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개통 후에 개통 번호까지 통화하셔서 본인 사용을 확인하고, 뒤에서 해피콜도 설명드리겠지만, 내구재 방지를 위해서 한 번 더 부정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엔텔레콤 부정영업 관리 및 제재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왜 시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렸었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총 5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단계별 제한 내용이 다릅니다. 예전에 저희 관심회원 제도라는 거 있으셨죠? 기억나시죠? 그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1단계 개선 요구 IR, 명칭은 IR이고요. 2단계 시정 요청 CR, 3단계 시정 명령 CO, 4단계 개통 정지 AS, 5단계 계약 해지 D. 이 단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경고부터 회원 계약 해지까지 총 5단계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5개의 단계 적용 기준은 개통월 기준, 그러니까 총 개통권 대비 부정사용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로 1월 개통이 100개면 그 중에 몇 건이 부정사용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단계 적용 기준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1단계는 스팸 5건 이상이거나 보이스피싱 1건 이상, 그리고 2단계는 명의도용이 1건이 발생했다거나 보이스피싱이 3건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스팸이 10건 이상이며 개통 비중이 10% 이상일 때 엔드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고, 여기서 스팸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로 설명드리자면 뭐 1월에 100개를 개통했는데 그 중에 스팸이 5개가 발생했다. 그럼 5%죠. 10건 이상인데 5%예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3단계 먼저 보시면 20건 이상의 개통 비중 20개. 이것도 예로 들자면 100개 개통했는데, 200개로 하죠. 200개를 개통했는데 20건이 발생했다. 그럼 10%죠. 그러면 앞에 2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3단계는 명의도용 2건 이상이거나 보이스피싱이 5건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4단계부터는 개통하신 건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수사로 이어진다거나 조사가 필요한 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저희 회사에서 회원님들께 개통 당시에 소명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근데 소명 자료가 없으시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4단계로 적용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소명은 개통 당시 통화했던 거랑 녹취, 요즘 다 필수로 하시잖아요. 멤버십 하실 때. 그리고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5단계는 개통권에 대해서 문제가 커져서 법정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건 사안에 따라서 사건의 크기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의 경우 명의자 기준 온라인 1에서만 개통이 가능하시고요. 문제 발생한 개통권에 대해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M 플랫폼은 선불, 후불 1회선씩 총 2회선 개통 가능하시죠. 이 부분이 1회선까지 되는 겁니다. 제한 기간은 1개월이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자동으로 해제를 해드릴 겁니다. 2단계부터는
1단계 제한 내용, 요 제한 내용이 플러스 돼서 계좌, 여기 플러스 된 데 계좌 인증이 붙는 겁니다. 1원 입금되면 그 입금자명의 숫자 4자리 나온 걸로 인증하는 그 형태 아시죠? 그 부분이 추가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앞에서는 권유였지만, 이제 2단계부터는 개통번호 해피콜이 필수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소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 인증 관련해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2단계 계좌 인증이 적용되면 멤버십 개통 순서가 변경됩니다. 지금은 뭐 선불로 개통하실지 후불로 개통하실지 유형 선택 후 회원번호를 넣는 순서였다면 2단계부터는 회원번호를 먼저 넣어서 이분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판별이 되고 그 후 다음 단계가 진행되실 거다. 그래서 여기 참고하실 점은 지금 블로그나 이런 데는 많이 이미 개통 순서나 이런 거 해놓으셨죠. 근데 그 부분에 좀 차질이 있으실 수도 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2단계도 1단계 마찬가지로 제한기간은 1개월이고 2단계까지는 이제 자동 해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단계 마찬가지로 신고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미지급됩니다. 다음 3단계 앞에 제한 내용들이 더한 이것도 똑같이 더해진 상태에서 일개통이 3개만 됩니다. 하루 3개.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통 후 인증번호, 개통본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해피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단계도 역시 수수료는 신고권에 대해서 미지급이 되고 제한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데 1, 2단계와는 다르게 3단계부터는 제한 해제 시 개통 규정 준수 서약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센터에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의 부정영업 방지 서약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풀어드리지도 않고 저희도 심사 후에 풀어드립니다. 이분이 지금도 부정사용이 엄청 발생되고 있다면 풀어드릴 수가 없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4단계. 4단계부터는 개통을 아예 하실 수가 없고 문제 발생 건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됩니다. 역시 제한기간 3개월로 되어 있지만 3단계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제한기간이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문제 발생 건에 대해서만 미지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전체 미지급입니다. 추가로 N스마트로 개통하신 건 중에 명의도용 미소명 건이 발생하신다면 이 역시도 바로 4단계로 적용이 되신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최종 단계인데 사안에 따라 회원 계약까지 계약 해지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시행은 26년 1월부터입니다. 네, 다음은 해피콜 스크립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좀 만들었는데요.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핵심만 좀 설명드리자면 인증번호, 왼쪽 인증번호로 전화했을 때 100% 명의자, 본인과 통화가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기 피해 주의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사기 피해를 좀 막고 오른쪽 개통 후 개통번호를 전화해서 본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사용 주의사항을 안내해서 내구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해피콜의 주요 포인트는 개통 전에 통화 시 마지막에 꼭 개통 후 명의자 사용 확인을 위해 개통번호로 최종 해피콜이 진행될 예정이고 통화 불가 시 사용번호 정지 및
해지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해주셔야 해피콜이 원만히 진행이 되고 부정사용 의심 시 사용번호에 대한 정지 및 해지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 끝나고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영업 의심 대상입니다. 부정사용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과 회원님들께서 제보를 주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개통 전에 인증번호로 통화 시 의심 대상인데 첫 번째, 사전 개통 문의 없이 개통을 접수하였을 때입니다. 보통 개통 전에 개통가복을 문의 주시고 개통을 하시죠. 근데 연락 없이 그냥 개통만 띡 하고 올렸을 경우, 근데 이걸 또 개통을 하셨을 경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등록했는데 명의자 이름이 확인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개통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개통권에 문제가 없는 회원님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래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전부는 아니겠지만 타인 판매가 의심되는 연령층이 보통 20, 30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 20, 30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사용 확인을. 네 번째,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본인이 직접 개통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60대 이상이시면 거의 IT와는 거리가 멀죠. 멤버십 접수나 뭐 플랫폼 접수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선불을 처음 사용하면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실 텐데 뭐월 기본료부터 사용량, 충전 방식, 뭐 이런 기본적인 이용 문의 없이 개통을 요청하는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현재 물론 인터넷에 엔터레콤 선불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그래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여섯 번째, 명의자와 통화를 하는 내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으로 좀 보여질 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건 저희가 해피콜을 시행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행 초반에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개통하는 것 같은데 명의자 본인은 맞는 것 같고 본인이 개통하는 게 맞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찜찜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본사에서 에피콜 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일단 선정지하고 소명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아까 녹취 들려드렸었죠. 저희 직원이 해피콜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데 앞에 설명드렸던 스크립트로 사기 피해 주의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하니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사기 피해를 그때서야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 체납, 해지 등 사유로 인해 인증번호 통화가 불가할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이럴 경우 톡으로만 안내해서 개통을 하시면 추후에 거의 문제가 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꼭 보이스 톡이나 영상 통화 등을 통해서 해피콜을 진행 후 개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통 후 개통번호로 해피콜 할 때 의심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개통 후 통화를 요청했으나 아까 그 해피콜로 했으나 개통번호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통번호로 통화를 하는데 개통번호 또는 개통 희망 번호, 요금제 또는 월 기본료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했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타인 판매 등 명의자에게 법적 책임 및 부정사용 주의사 안내 시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거의 다 뭐 내구재 하려다 좀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개의 케이스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래 부정영업 대상자 또는 의심자 우선 조치 사항입니다. 네, 1번 인증번호로 통화한 명의자와 개통번호로 통화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2번 개통 후 통화를 요청했는데 개통번호로 통화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3번 기타 본인 미사용 의심이 드는 경우 이럴 경우 개통 회원님이 영업지원팀을 연락을 주신다면 일단 저희는 회원님을 믿고 우선적으로 번호를 정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명 정찰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거예요. 미소명 시 번호를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진짜 이 개통권이 이상하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제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개통, 업무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개통동의서 다 아시죠? 서면으로 하는. 이 개통동의서를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시 온라인 개통동의서는 필수 사항으로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통 시 유심 촬영이 필수 항목으로 지정됩니다. 이 부분은 회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이 요청을 주셨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명의자가 개통할 때 유심을 직접 갖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하시는데 정상 사용 고객임에도 유심을 찍어달라고 하면은 안 좋은 의도로 의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전에 신분증 찍어서 개통할 때처럼 저희 직원이 그 유심 사진을 검수하는 게 아니라 그 검수해서 원본이 아니면 뭐 소명을 받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회원님들께서 예전 저희 직원들처럼 이건 원본이네, 이건 원본이 아니네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부정 사용자들을 거르시는데 쓰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개통번호의 스팸, 보이스피싱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통하신 회원님께 알림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통이 뭐 하나 돼서 이게 부정사용이 걸렸다? 그럼 건당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야 회원님들께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개통한 게 문제가 되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정영업 루트를 좀 걸으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후불 신규 개통 시 음성 데이터 로밍이 차단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정사용 케이스 중 하나인데 패턴을 보면 개통을 하고 바로 로밍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100%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 차단이 진행이 되고 14일 이후에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확인해 보니까 다른 통신사는 이미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 4개의 내용은 현재 개발 중으로 26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아래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요청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1번 저희 본사에서 하던 M플랫폼 개통권에 대한 해피콜은 1월 2일부터 고객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기존에 저희 본사에서 해피콜이 진행되다 보니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발신 번호가 찍혀서 전화 수신율이 낮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1899-7700으로 나가실 거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인수인계 과정으로 지금 본사하고 고객센터 같이 하고 있는데 1월 2일부터는 1899-7700 저거 하나로 나갈 겁니다. 2번 고객센터 명의도용 원스톱 처리 진행입니다. 아마 느끼시는 센터도 있으실 텐데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명의도용을 포함한 강성민원 건들은 되도록 이제 센터에 보내지 않고 저희가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정영어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